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추석 연휴 이틀째인 오늘 오전 11시쯤 가장 많은 귀성 차량이 몰릴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도로공사는 오늘 하루 약 47만 대가 서울을 빠져나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추석 당일인 내일 저녁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보름달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과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서 오늘 오후 미국으로 떠납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이란에서 군사 퍼레이드 도중 총기 난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29명이 숨지고 50명이 넘게 다쳤습니다. 이란 정부는 범행 배후로 미국을 지목했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조선 아침 뉴스 시작합니다. 추석 연휴 이틀째인 오늘 아침 날씨가 다소 쌀쌀한데요. 전국에 구름이 많겠고 일부 지역에서는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추석인 내일은 대체로 맑으면서 대부분 지역에서 보름달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 한송원 기자입니다. 추석 연휴 시작인 어제는 맑은 날씨가 대체로 이어졌지만 둘째 날인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낄 수 있어 고향에 내려가는 귀성길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중부와 호남 지방에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역별 예상 강수량은 서울, 경기, 강원, 영서 지역은 5mm 미만, 충남, 전라도 지역은 5에서 20mm입니다. 연휴 기간 내내 기온이 떨어져 비교적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 예상 최저기온은 17도, 대구 15도가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귀성길 교통안전과 환절기 감기 등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가위 보름달을 보면서 소원을 비는 것은 우리 민족의 오랜 전통인데 추석 당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돼 대부분의 지역에서 보름달을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보름달은 오후 6시 8분쯤 울산에서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내겠고 서울에서는 오후 6시 19분에 떠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본격적인 귀성 행렬과 함께 교통 정체도 시작되고 있습니다. 반가운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서 고향을 향해 떠나거나 또 연휴를 이용해서 여행을 즐기실 분들은 고속도로 상황이 궁금하실 텐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박경준 기자, 지금 교통 상황 어떻습니까? 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서울요금소 부근은 아직까지 정체가 심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날이 밝아오면서 차량들이 조금씩 몰리고 있습니다. 상습 정체 구간들에선 벌써부터 정체가 시작된 곳들도 있는데요. 오늘 오전 7시 30분 기준 전국고속도로 180km 안팎 구간에서 정체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동탄에서 안산까지 차들이 제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 서평택 분기점 부근 역시 상습 정체구역인 만큼 흐름이 답답합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용인휴게소 구간도 차들이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모습입니다. 오전 7시 30분 서울을 출발하면 요금소 기준 서울 대전 3시간 20분, 부산 6시간 20분, 광주 4시간 50분, 강릉 4시간 10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로공사는 오늘 하루 약 47만 대가 서울을 빠져나갈 걸로 예상했는데요. 특히 추석 하루 전인 오늘 오전 11시쯤 가장 많은 귀성 차량이 몰릴 것으로 봤습니다. 한편 오늘 자정부터 추석 다음 날인 25일 자정까지 사흘 동안은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요금소에서 TV조선 박경준입니다. 추석 연휴 동안에는 장거리 운전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 기간에 졸음운전과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특히 많다는 점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또 차량 뒷좌석에 타더라도 이제는 안전벨트를 꼭 매야 한다는 점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최윤정 기자입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앞에 서 있던 차량 2대를 연달아 들이받습니다. 터널에서 고장으로 멈춰서 있던 25인승 버스를 화물차가 그대로 추돌합니다. 모두 졸음운전으로 생긴 사고입니다. 최근 5년간 추석 연휴 기간 발생한 졸음운전 사고는 전체 주말에 비해 13.4%가 더 많이 발생했는데 특히 오후 2시에서 4시에 사고가 집중됐습니다. 차가 많이 막히고 아기가 힘들어하다 보니까 빨리 가고 싶은 마음에 계속
운전을 하다 보니까 너무 졸리고 힘든 상황이 자주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중대법규 위반 사고는 음주운전이 36.3%로 가장 많았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는 20, 30대 운전자의 발생 비율이 가장 많았습니다. 친지 친구들과 함께 술자리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단 한 잔의 술도 운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드시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연휴 대이동 기간에 큰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특히 6시간 이상 충분한 숙면을 하고 2시간마다 잠시라도 쉬어야 합니다. 또 차량 뒷좌석이라도 이제 안전벨트나 카시트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과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서 오늘 오후 미국으로 떠납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상응 조치도 설득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는 한반도 비핵화를 둘러싼 운명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이채영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 미국 뉴욕으로 떠납니다. 한국 시간으로 25일 이른 오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열고 곧이어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과도 만납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서 확인한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구상을 전달하고 연내 종전선언과 미국의 보상을 설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논의한 내용 가운데 합의문에 담지 않은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방미해서 종전선언의 성사 여부는 미국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전달하는 북한의 메시지에 미국이 신뢰를 둘 경우 종전선언 협상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북한의 가시적인 비핵화 초기 조치를 우선 요구할 것이란 전망도 여전히 나옵니다. 문 대통령은 27일에는 유엔 총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합니다. 이 자리에는 북한 리용호 외무상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우리의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과 이해를 높임으로써 지지 기반을 폭넓게 확대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리용호 외무상에게 회담을 제안한 상태여서 남북, 미북, 남북미 외교장관 회담이 뉴욕에서 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북 외교장관 회담이 성사되면 지난 8월 말 취소된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일정도 다시 잡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며칠 전 멋진 편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래도 자신은 급하지 않다고 말을 했는데요. 주한 미국 대사도 비핵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강조하면서 앞으로 이어질 비핵화 협상에서 미북 간 뜨거운 힘겨루기가 예상됩니다. 한송은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22일 선거 지원 유세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 전쟁 직전까지 갔던 미북 관계가 급속도로 좋아졌다며 김정은 위원장이 편지를 보내왔다고 밝혔습니다. Chairman Kim Jong-un sent me a beautiful letter 2 days ago. But it was a great letter. It was a great letter and we have very good relations. 다만 자신은 급할 게 없다고 말해 앞으로 있을 협상서 쉽게 양보하지 않을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I'm in no rush. The sanctions remain. We haven't done anything. 폼페이오 장관도 2차 미북 정상회담이 곧 열리길 바란다면서도 올바른 여건을 강조했습니다.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여건이 올바르고 두 정상이 실질적 진전을 이룰 상황이 되기 위해선 아직 할 일이 남았다고 말한 겁니다. 올바른 여건은 북한 비핵화 초기 이행 조치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 대사도 선 비핵화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해리스 대사는 뉴욕에서 열린 코리아 소사이어티 만찬에서 비핵화가 우선이라며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게 폐기할 때까지 제재는 해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이란에서 군사 퍼레이드 도중에 총기 난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29명이 숨지고 10명이 넘게 다쳤습니다.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세력 IS는 자신들이 저지른 짓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란 정부는 범행의 배후로 미국을 지목했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군인들이 대열에 맞춰 행진합니다. 갑작스러운 총소리에 놀라 황급히 달아납니다. 현지 시간 22일 이란 쿠제스탄주에서 열린 군사 퍼레이드 도중 무장개한 4명이 관중들을 향해 총을 난사한 겁니다. توجه شدیم بس پشت یک سری با لباس مبدل نظامی و مسلح 이란 당국은 총기 난사로 29명이 숨지고 57명이 다쳤다며 여성과 어린이도 포함됐다고 전했습니다. 군 간부들에게도 총을 쏘려던 무장 괴한들은 경호원들에게 저지당했고 용의자 4명은 모두 숨졌습니다.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세력 IS는 사건 발생 몇 시간 후 자신들이 배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정부는 핵합의 탈퇴와 함께 대이란 제재를 부활시킨 미국을 배후로 지목했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는 미국 꼭두각시 지역 국가들의 음모라고 말했습니다. 이란 군 당국은 종파적 라이벌이자 미국의 동맹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날 테헤란 군사 퍼레이드에 참석한 로하니 대통령은 미국은 후세인과 같은 운명을 겪게 될 것이라며 탄도미사일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TV조선 이태영입니다. 자, 요새 아이돌 그룹 공연은 많게는 30배의 웃돈을 받는 안표가 적지 않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다 보니 단속도 쉽지 않습니다. 박재훈 기자입니다. 여러 장의 사진이 깔린 돗자리 주변으로 여러 명이 모여 있습니다. 일렬로 길게 줄지어 서 있는 사람들도 보입니다. 전 세계를 강타한 방탄소년단 공연을 보러 온 팬들입니다. 방탄소년단 공연표는 예매 시작과 동시에 매진됩니다. 일부 안표상들이 매크로로 알려진 자동 명령 프로그램을 이용해 표를 매입한 후 온라인에서 웃돈을 받고 되파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팬들은 안표상들을 프리미엄을 노리는 나쁜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풀미충이라고 부릅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 조사 결과 방탄소년단 공연표는 정가가 11만 원이지만 안표 가격은 최고 320만 원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온오프라인에서 안표가 횡행한 지 수년이 지났는데 문화체육관광부는 아직도 법안과 연구 용역을 핑계로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다음 달 열리는 H.O.T의 공연은 정가가 14만 3천 원이지만 온라인에서 대개 30에서 40만 원에 거래됩니다. 최고 150만 원까지 부르기도 한다고 김수민 의원은 전했습니다. 과거 야구장이나 극장 앞에서 안표상을 단속하던 건 옛말. 온라인 안표는 단속도 하지 않습니다. 온라인상으로는 그런 처벌 근거가 따로 없기 때문에 그런 근거가 아마 마련되어야 되는 걸 알았습니다. 김수민 의원은 온라인 안표 단속 법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TV조선 박지훈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